처음은 등급이 다 있고 두 번째가 성찰이 다른데 처음 게 성찰 정확했어. 너 석점 몇 등이야? 나 국어 17. 몇 점이었어? 화작 몇 점? 몇 점? 나 화작 등. 자, 봅시다. 지문 자체가 좀 필수적인 소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 내용 자체도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개념들, 어휘들도 이제 찾아보라고 하셨을 텐데, 어휘도 그렇고, 회의주의라든지, 뭐 이런 독단주의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연역, 귀납 이런 얘기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흘러가고 있는 이 사고 자체가 요즘 수능에서 한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이 수능이 항상 누군가의 주장이 등장을 해요. A라는 사람이 주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 A라는 사람의 주장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B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A라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했을 때 A라는 주장의 어떤 부분들을 B가 까고 있나요?를 물어보는 문제가 요즘 수능 추세의 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사고적인 부분에서 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만만한 질문은 아니니까요. 천천히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개념도 좀 중요해요. 자, 들어가 볼게요. 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 철학자 아그리파는 회의주의자의 논변을 대표할 만큼 체계적인 형식점을 갖춘 5가지 논변 형식들을 구성했습니다. 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그리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그리파는 결국은 누구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학파? 무슨 학파? 회, 의, 주의의 학파의 이 사람으로서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회의주의라는 건 뭘까요? 우리 회의는 뭐야? 회의적이다. 회의. 돌이켜서 의심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근데 철학에서 이 회의주의자는요, 우리가 그렇게 개같이 고민을 해봤자 쓸모가 없다라는 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어차피 사람은 죽어. 이제 어차피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어차피 뒤져.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게 되게 회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철학에서는 그런 논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철학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철학에 큰 학파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론자들과 상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절대론자들은 뭐야?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 신, 우주, 그 누군가,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와 닮을도록 살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아니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은 뭐다? 상대적인 것뿐이다. 진리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이다.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드는 예시가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아름다움과 서양에서의 아름다움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과거에서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아름다움은 좀 다르단 말이야.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가 양귀비예요. 우리 중국의 경국지세, 이 중국 한 나라를 무너뜨릴 만큼 아름다웠던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어때요? 조금? 못생겼어요. 그게 좀 살집이 있어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많이 먹는 거 자체가 되게 부유의 상징이었어. 그리고 이제 풍만한 그런 몸들이 이제 아이를 잘 낳는다라는 그런 상징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예뻤지만 지금은 막상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도 이렇게 상대적인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진실이나 절대적인 가치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상대론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상대론자에서 이제 또 더 발전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회의주의예요. 자, 그러면 진실이라는 거는 다 상대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봤자 우리는 진실에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바에야, 그럴 바에야. 그리고 혹은 우리가 신이라는 거를 인지를 했어. 근데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삶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알잖아. 근데 죽음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에 대한 영역을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라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진실에 대해서 내가 어차피 상대적이고 어차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면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현실을 즐기자.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자 라고 넘어가는 게 무슨 주의자들이에요? 회의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회의주의자라고 해서 다 필요 없어.
공부할 필요 없어. 어차피 사람 다 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러니까 뭐야? 현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즐기자 라고 생각하는 게 회의주의자의 대령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게 이제 회의주의자인 거야. 그래서 요 회의주의자라는 이미지를 알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이 당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파의 5가지 논변 형식은 절대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독단주의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에서 맨날 나오는 방식이죠. 항상 어떤 사람을 까기 시작하는 거죠. 이 회의주의라는 게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칭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 뭐라고요? 무슨 사람들? 이 독단주의를 따기 위해서 이제 등장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키워드는 뭐다? 절대적 진리감. 여기서 등장하는 수능이 정말 좋아하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예요. 절대성과 그럼 당연히 여기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에다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여기서 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회의주의 이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사실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좀 스킬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아그리파의 이안들은 뭐다? 서로 상호 작용한다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호성. 자, 어떤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방향인지 상호작용인지에 대한 대칭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1년의 예시로서 이제 뇌 같은 것들이 그랬거든요. 서양이 동양한테 영향을 주는 글감들이 있어요. 서양의 뇌주지각설이 동양의 심주지각설에 영향을 주는 그 지문이 있었죠. 거기서 문제가 됐었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동양과 서양이 상호작용하였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방향인지 상호방향인지는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학 지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술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있는데 일방향으로 가느냐 상호작용을 하느냐는 언제나 이렇게 절대와 상대, 상호와 일방 이런 키워드는 이제 그냥 아예 그냥 피하시나 가지고 이렇게 주세요. 하고 있어요. 이 상호와 이 일방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은 반드시 챙기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상호가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독단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봉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은 추상적인 개념들의 연결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독단자들의 합리화 시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실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요. 결국은 이 아그리파가 이 독단주의 놈들이 애초에 메인 서상, 메인 철학들이 절대론이었어요. 왜냐면 이 중세의 메인 포인트가 뭐였어? 신이라는 게 존재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설명하기가 쉬워. 다 뭐야? 신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면 쉽단 말이야. 훨씬 더. 근데 이거가 뭐 너무 꼴보기가 싫었던 거야. 아니 절대적 진리는 상대적인데 왜 저놈 새끼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진리치를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또 빡치는 거야. 이들이 말하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나한테는 먹히지 않는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글감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좀 그러냐면 이런 거죠. 항상 여러분들 때문이다 같은 걸 동그랗게 볼까요? 때문이다 그거랑 파악함으로써 는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가셔야 되는 문법적인 도구들이 이 지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철학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회의에서 저는 이 정도 갖고 갈 것 같아요. 이 추상적 개념에 플러스 뭐예요? 연관관계. 추상적 개념에 연관관계를 파악을 했대요. 이 사람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걸 왜 했대요? 이걸 왜 하는 거야? 이걸 왜 했어? 왜 하는 거야? 그렇죠. 독단주의를 뭐 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뭐를 해? 합리화를 할 거야. 합리화를 할 건데 이거를 통해서 이 합리화를 뭐 했다?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 봐봐. 누가 봐도 이건 뭐예요? 누가 봐도 이 글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이름 바꿔서라. 이런 구조가 나오면 좀 갖고 갑니다.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먼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의성의 논변 형식. 뭐 이런 단어들을 갖고 가면 참 좋은데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당연히 뭐가 준비돼야 돼? 상이성의 반대말이 뭘까? 상이성의 반대말. 동일성. 그렇죠. 단일성. 여기서 이제 단일성으로 등장을 하는데 서로 다르다. 아니 서로 같다. 동일성과 동일하죠. 동일하다. 하나다. 1원이다. 이게 벌써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철학에는 상이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며 이런 상이성으로 인해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은 확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한 정체성, 단일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로 확립되어야했다고 주장을 할 때 회의론자는 얼마나 많은 철학의 의견이나 믿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는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고 있습니다. 이제 까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이 과정을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이게 수능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사고방식이야.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아그리파처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A, B에 여러분들이 빙의해가지고 과몰입을 해서 이 새끼들 내가 어떻게 하면 조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는. 그래서 얘가 뭐라고 주장해? 이 독단주의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해? 여기로 할까? 독단주의가 뭐라고 주장하는데? 주장을 해. 점이 주장을 해. 뭐라고? 세상은 진리가 어떻다? 하나다. 뭐라고? 유일한 진리. 그렇지. 뭐야? 유일한? 진리가 있어. 라고 얘가 주장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까야 되냐? 왜 뭐라고 깐다? 역사적. 그렇지. 역사적인 거지. 역사적이라는 키워드인 거지. 역사적으로 뭐 했다? 그 진리가 많았다. 그게 뭐예요? 단일성을 뭐로 까는 거예요? 상이성으로 까는 거예요. 하나지? 아니 역사적으로 존나게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 독단주의자는 다양한 의견 중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해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깠어. 야 역사적으로 존나게 많았잖아. 그럼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존나게 많기는 했지만 뭐야? 많기는 했지만 사실 여기 중에서 하나만이 진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뿐이야. 우리 알라신 뿐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것들은 다 뭐야? 다 사탄들인 거야. 다 마교들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가 이제 깠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등장하는 게 자신의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기준을 뭐 하는 거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기준 필요로 합시다. 어떤 뭐 의견 채택이든 뭐든 기준이 필요로 합니다. 기준이. 자기 의견을 이제 강요하기 위한 글자 그대로 갈게요. 기준이 필요했다.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명되지 않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의 논증을 원리로 설명한다면 회의주의자는 이와 반대되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독단주의자가 합리적인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의 의기를 진리라고 주장할 경우 회의자는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무조건 그것을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따라서 독단주의가 증명되지 않은 혹은 증명될 수 없는 기준에 호소할 경우 회의주의자는 그가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한 얘기인데 막상 들어보면 별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다시 볼게요. 이 경우 독단주의자는 다양한 의견 중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기준을 필요로 해요. 만약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래요? 이 사람이 증명되지 않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 그냥 쓸게요. 여기는 증명되지 않은. 그 다음에 증명될 수 없음.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잖아. 그러면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근데 그 수많은 종교들 우리 하느님은 존재하신다. 신은 존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기독교를 갖다 쓰는 거야. 수많은 역사적 신들이 존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 쓰는 거지. 근데 이 기독교는 증명할 수 있어요. 신이 있다라는 걸, 이 신이 있다라는 걸 이걸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걸 가지고 이거를 증명해. 그럼 얘도 또 뭐 해야 돼, 사실? 이것도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얘를 또 뭐 해야 돼?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느낌이거든요. 조금만 더 천천히 가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증명되지 않고 증명될 수 없는 이 역사적 수많은 기준들을 하나 가지고 왔을 때,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왔을 때 회의주의자는 이에 반대되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왔어.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이 기준을 얘를 때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해? 얘가 이 수많은 역사적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잖아. 여기서 뭐 1, 2, 3, 4, 5가 있었다고 쳐. 그 중에 얘가 1을 선택을 했어.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야? 2, 3, 4. 그렇지. 2, 3, 4, 5들 중에 얘와 상반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쓰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의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야. 어차피 기준을 선택을 할 거고, 근데 그 기준은 존나게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한 상반성을 내가 갖고 오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반대 기준을 여기 가져다가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가령 독단주의자가 합리적인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뭐야? 그냥 무조건 주장도 있는 거야. 기준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오고 이거 믿어줘. 이게 맞아. 해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한대? 이러면 이렇게 하면 회의자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무조건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대요? 이거 무조건? 야, 그러면 우리도 뭐하냐?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아니 싫은데? 안 들어줄 건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왜 네가 무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무조건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독단주의자가 증명되지 않는 혹은 증명될 수 없는 기준에 호소할 경우에는 회의주의자에는 그는 독단적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요거를 했다며. 요걸 해버리면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바로 뭐야? 네가 뭐 하는 것보다 네 혼자 하는 거야. 다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가 귀 막고 눈 감고 지 혼자 스스로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무조건 얘가 취할 수 있는 건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무조건 주장을 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얘네를 갖다 쓰는 건 그냥 뭐다? 너의 뭐일 뿐이다? 독단일 뿐이다. 나는 그거를 동의하지 않는다. 네가 그걸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나도 그걸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라는 식으로 좀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보시면 되겠고, 반면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에 대해 주장에 대해 증명 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대요. 기준을 갖고 왔어. 근데 하필 뭐를 갖고 온 거야? 증명이 가능한 기준을 갖다 쓴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요. 만약에 여기 지금 프로세스를 아시겠어요? 주장을 해. 근데 주장을 해. 너 그거 근거가 뭐야? 그럼 이 근거를 갖고 와. 근데 그 근거는 증명되지 않거나 증명될 수 없어. 혹은 무지성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뭐라? 증명이 돼버렸네? 그러면 이제 여기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제 조건을 알겠어요? 증명되지 않거나 증명될 수 없으면 우리는 뭐로 조지면 된다? 이걸로 조지면 돼. 독단으로 조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는 거야? 독단으로 조지면 된다는 거지. 근데 증명이 돼. 그럼 이걸로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간다는 거야.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갔습니다. 반면 그렇죠. 그래서 회의주자는 그 증명은 다시 어떤 기준에 의해 증명되는가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독단주의자가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지 않거나 증명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독단적 전제 설정의 논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었다고 말하면
그는 다시 증명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무한한 물음에 답해야 되는 곤경에 처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한 소급의 논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 증명이 만약에 이 새끼가 증명이 가능한 기준을 갖고 왔어. 그럼 우리가 깔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깔 수 있는 방법이 그 증명이 가능한 걸 또 뭘로 증명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증명은 또 뭐로 증명할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증명을 못하면 그럼 무한 측수요매라고 알아요? 도르망모 아십니까? 다시 뭐야? 여기로 가는 거야. 너 그거 뭐야? 독단이야. 너 혼자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또 뭐해? 또 뭘로 증명할 거야? 그건 또 뭘로 증명할 건데 이게 뭐 이렇게 된다. 그럼 얘도 또 증명하고 또 물음표 띄우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무한 소급이라고 부른다. 그런 식의 구조인 거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소급의 증명 과정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논증을 최초 시점에 도달하는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 얘기가 제일 많이 시사받는 게 뭐냐면 닭이 먼저게 달걀이 먼저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닭이 먼저일 것 같아요? 달걀이 먼저일 것 같아요? 나는 닭인 것 같다. 나는 달걀이 먼저인 것 같다. 나머지는 뭐예요? 계란이 거죠. 계란이나 달걀 똑같은 거잖아. 그게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거든요. 그러니까 딱 만들었을 때 이제 닭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야? 닭이 있어야 뭐야? 달걀이 낳고 달걀이 있어야 뭐야? 우리가 이렇게 품어야 그냥 깨어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물어봐. 달걀이 빠는 거야. 그럼 그 닭은 어디서 나왔는데? 그 닭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데? 진화. 응? 그 달걀이잖아. 그러니까 그 진화 전에는 걔는 결국 달걀에서 나왔을걸?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걸 닭, 달걀 하다가 마지막에 알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인간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너는 그걸 끝까지 증명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겼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독단주의자들은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기준을 증명하고 그 증명을 위해 바로 증명을 필요했던 기준에 호소하는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적의 이론을 만들어 온 거야. 내가 무적의 가위바위보에서도 뭐야? 그 무지개 망사를 만들어 온 거라고. 너 이거 절대 못 이긴다. 그랬더니 뭐야? 이 독단주의자들이 이거를 이제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야. 이걸로는 이제 답이 없으니까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증명을 위해서 그 기준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증명 외에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이 기준에 뭘 하는데? 호소를 하는 거야. 호소를 하는 거야. 이를 통해 독단주의자는 자의적인 전제 설정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최후의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세태에 대한 해명이 될 수가 없죠. 순환 논변 형식은 경쟁하는 두 개념 가운데 어떤 것에 우선권을 갖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러한 미결정성은 증명에 대한 판단 중지를 초래하게 됩니다. 방금 얘기했었던 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예시를 통해서 조금 이미지를 보시면 되면 2번 잠깐 볼게요. 2번에 리을을 볼게요. 2번에 리을을 볼게요. 예시를 볼게요. 자, 뭐가 계속 호소라는 걸 볼게요. 리을. 신의 존재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대요. 이 신이라는 존재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경전은 신의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과 경전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봐봐. 경전은 신의 말이기 때문에 성스러워. 이게 바로 뭐다? 진리다. 너 이거 왜 봐봐. 우리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왜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 진리치라는 걸 참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갖고 와? 뭘 갖고 와? 그래, 신이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이 신에 대해서 뭘 하는 거야? 호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성경은 이 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긴 거야. 지금 성경 존재하잖아. 존재하지. 근데 여기 내부에 뭐가 있어? 신 말씀이 있지. 근데 그 신 말씀을 누가 만든 거야? 신이 있지. 그런데 이거는 존재하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설명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 아주 놀랍게도 기독교 얘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들이 요번에 그거 알았어요? 그 정명석 JMS 봤어요? 그 나는 신이 난다? 그거에서 정말 전형적으로 하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람을 이제 속이냐면 지금 성경이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팩트예요. 지금 성경이 존재하는 건 팩트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건 팩트란 말이에요. 팩트지. 그럼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은 뭘까? 이 내용도 있다는 것도 뭐예요? 팩트야. 그럼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신도 뭘까? 팩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에 기대는 거냐면 우리의 역사에 기대를 하는 거야. 이걸 마치 과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인간 존재해요,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잖아요. 팩트야. 그럼 과거에도 우리 존재했을까 안 했을까? 팩트야. 이 이론을 여기로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남아있는 정보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과학적 지식의 축적인 마냥.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게 가장 오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뭐야? 가장 올디스트. 모든 정보 중에 가장 오래된 정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실제로. 여러분 그 글자가 왜 발전했게요? 글자가 왜 발전했게요? 기록하려고. 기록하려고. 뭘 기록하기 위해서죠? 역사. 아주 놀랍게도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주 놀랍게도. 왜냐면 종교거든요. 근데 왜요? 이게 예전에 뭐였어요? 거였거든요. 그 인간이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면서 굴러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던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기록을 뭐냐, 예전 뭐 사냥이든 뭐든 막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글감들이 굴러가게 된 이유들이 이제 이런 종교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속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단어 하나로 이제 퉁치고 있는 거예요. 뭘 한다? 호소를 한다. 신은 존재한다. 신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경전에 신의 말씀이 있는 거다 라고 이제 호소를 한다. 하지만 잘 들어보면 뭐야? 신 존재한다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 호소인이라고 들어봤어요? 호소인. 호소인.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호소하는 사람.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은 맞을까? 이게 땡땡 호소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땡땡 호소인.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요. 실현하지 못하는 거. 그렇지. 그 사람이 뭐 이런 거예요. 상남자 호소인. 그럼 그 사람은 상남자일까 아닐까요? 상남자 특 발로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은 상남자일까 아닐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상남자 호소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소를 한다는 건 내가 증명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상남자야! 라고 하는 걸 호소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뒤에서 좀 얘기하자. 가볼까? 다시 돌아가볼까? 근데 이런 호소는 우리가 뭐로 컷할 수 있다? 이런 호소는 뭐로 컷할 수 있다? 순화는 논변 방식으로 컷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논변 형식은 결국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상대적 논변 형식으로 귀착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여태까지 열심히 떠들었지만요. 열심히 막 떠들었지만 사실 얘가 끝이에요. 이걸 그냥 프로세스를 만든 것 뿐이에요.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얘가 안 떨어져. 그래도 지가 맞대. 그럼 이제 뭘 깨부시면 돼요? 걔가 주장하고 있는 근간을 깨부시면 돼요. 내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걸로 조지면 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대성에 대한 논변 형식입니다. 상대성. 앞에서 얘기했잖아. 이 회의주의자와 이 절대성.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이제 굴러간다는 거야. 감각기관에서 비롯된 인간의 지각이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이나 주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길 경우 독단적인 견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독단주의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모든 사상들은 결국은 상대적인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대성은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가 관련되어 필연적으로 판단 중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거 데카르트도 되게 많이 썼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 설사 그게 절대적이어도 우리는 못해요. 이 절대적이 있다 쳐. 그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로 이 절대성을 받아들여요? 감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감각으로 받아들인다고. 근데 이러한 시각, 촉각, 후각, 미각은요 사람들마다 뭐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술 먹고 보면 어떻게 돼? 흔들려 보이고 물속에서 보이면 어때? 달라져 보인다고. 꺾여 보인단 말이야.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식체계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 조금만 평해도 안 보이고 조금만 즐거워 다르게 보이는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이 절대적인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겠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이스가 상대적인데 우리가 절대적인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절대로 우리는 뭐다? 절대적인 것을 인지할 수 없다. 그래서 회의주의자는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을 통해 인간은 절대적 진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과 주장도 유보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한데 봐봐 여러분들 이 회의주의자는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를 부정하는 걸까요? 정확히는 그게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야.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근데 문제를 풀 때는 그 절대적인 거 같이 이제 조시는 게 맞는데 얘네들의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란 말이에요. 존나 절대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야? 이미 봐봐 세상은 모두 다 상대적이야 라는 말이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돼버려요? 절대적 가치가 돼버려요. 봐봐 모든 것은 상대적 이 바로 뭐가 돼? 이 딱 때리는 순간 네가 뭐가 되게 절대적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철학의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하자? 유보하자.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고대 회의주의자들인 필론주의자들은 이러한 판단 중지를 통해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고뇌를 벗어나고 마음의 평정 좀 들어보셨죠? 뭐야? 악착주의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무슨 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쾌락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마치 이 사람들이 막 쾌락을 추구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절대적 삶이란 뭘까? 삶이란 본질은 뭘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 보면 우리가 해피해진다. 행복해진다. 라는 식의 결로서 쾌락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광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승객들에게 간판 위에서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돼지를 가리키며 돼지의 동요하지 않은 상태야말로 현인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대칭이 만들어지죠. 모두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배 위에 누가 돼야 된다? 오히려 돼지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 배 위의 인간은 뭐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할지 알아도 우리는 배 위에 있단 말이야. 이 지구가 폭발할 수도 있고 배가 추락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죽어야 된다고 그냥 그 걱정에 의미가 있다 없다? 하나도 의미가 없다. 그럼 차라리 뭐다? 빠지지 못하는 이 돼지, 아는 것을 모르는 돼지처럼 현재의 음식을 먹는 게 낫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로도 넘어가거든요. 얘는 10일을 살 수 있고 얘도 10일을 살 수 있는데 얘는 10일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럼 얘는 5일부터 고민하기 시작해.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살려줘! 죽어. 그럼 얘는 10일이라는 삶 속에 뭐야? 행복을 5밖에 못 누려. 5밖에. 근데 얘는 1부터 10까지를 토탈로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로도 이제 확장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회의주의자들은
이들은 이 그래프의 논변 형식을 통해 전통적 정당화 방식에 의해서는 참다운 근거 제시가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절대적 진리에 관한 철학적 지식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에 근원적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다가 아니야. 물론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될 거야.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절대적인 게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본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푸신 분들 좀 있어서 풀고 얘기합시다. 예, 그럼 풀고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보면 문제 푸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산업의 4번의 귀납과 연역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어서 좀 풀고 얘기를 해보죠. 이제 수능 특강이라서 문제를 못 내서 그런데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결국 뭐예요? 얘의 가장 본질적 키워드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하면 다 못 찾으는데 절대적으로 뭔가 확정되어 있는 뉘앙스들을 찾으면 돼요. 얘가 틀린 이유를 생각하면 얘는 분명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절대적인 거 찾으시면 이제 문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시고 근거를 찾는 데 있어서 낙관님? 네. 시험 수업 봤어 이거? 들었어? 학교 이거? 지금 안 나왔어? 아직 문학하고 있어. 아직 문학하고 있어? 이거 적동생은 들어간다는 거지? 적동생. 적동생. 누가 나한테 카톡 보냈었는데? 네가 보냈었던 거 같은데? 어쩐데요? 아 너였어? 적동생은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그걸 쌤이 수업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이 남았어요. 한 20분. 그래서 근데 갑자기 거기 피래요. 아 그 표현이 없어서. 네, 그러고 풀래요. 아, 근데 저희도 다른 문제 풀긴 근데 했는데 또 풀이는 아니신데. 저희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적으세요. 쌤 이상해. 그 유튜브로 수업하니까. 드래곤 라이 최영선. 우리도 근데 시간 나오면 문제 풀려고 하는데 드래곤 라인. 드래곤 라인. 그건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래. 근데 너무 졸려. 자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바꿨어요? 네. 네. 자, 1번 볼까요? 1번. 페이지 전 설정 학문적 의식을 활용해 절대적 틀렸죠? 안 됩니다. 2번. 절대적 진리에 대한 전통적 정당화는 문제가 있다. 너무나 쉬웠죠? 3번.
증명 기준도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증명하고 있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논리였고요. 4번에 절대적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회의주의자 쪽이었기 때문에 독단주의자들은 오히려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5번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가 아니라 증명을 멈춰야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번도 사실 똑같이 풀려요. 2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왜? 마지막 줄 볼까요? 증명하는 보편적 진리를 찾아 제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보편적 진리는 이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는 얘기겠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요 되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내신 문제도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예시를 바꿔서 얘기를 할 텐데 이번의 포인트는 뭡니까? 이거죠. 무조건 주장을 한다면 나 그거 예언에서 들었어? 나도 예언에서 그거 거짓말이라고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3번 내가 이거를 근데 증명을 했다? 증명을 했는데 그럼 그 증명은 뭘로 증명할 건데? 이걸로 증명할 건데? 그럼 그거 뭘로 증명할 건데? 라고 그 증명에 대한 다시 증명 재증명을 요구한다는 게 3번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다시 증명 4번 같은 경우도 이 아까 호소 그거 호소하면 다시 그게 먼저인지 이게 먼저인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하도록 어느 것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5번의 포인트는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다 괜찮은 얘기들입니다. 3번도 보기가 막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절대적 결정을 유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X를 실체를 알아내고자 하는 사람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뇌를 하는 거고요.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판단을 뭐 했기 때문에? 중지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네요. 자 4번 별 5개 이거는 OX를 떠나서 답은 2번이라서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2번이라서 어렵지는 않은데 애초에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자체가 대상의 참된 본성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이 허무주의자들의 포인트란 말이야. 회의주의자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연역과 여러분들 귀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연역이 뭐게요? 연역 이 사고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연역적 사고방식이 있고 귀납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혹시 연역의 예시 혹시 알고 있나요? 연역이 뭐야? 그렇죠. 얘의 포인트는 뭐냐면 가소를 설정해요. 가소를 설정한 다음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3단론법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연역이라고. 근데 봐봐. 이 연역의 문제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뭘 세워요? 가설을 세우고 시작한다는 거죠. 맞아, 가설충이에요, 얘네들이. 마치 이게 뭐라고 생각하고 굴러 보이는 거야? 진실이라고 if, 때려버리고 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있어야 근데 굴러가요. 왜냐면 우리는 한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우리는 굴러 보였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귀납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가설을 안 써. 얘네는 가설이 아니라 경험부터 해요. 까마귀는 검었다. 일본 까마귀 검었네. 호주 까마귀 검었네. 오스트레일리아 까마귀 검었네. 까마귀는 뭐하냐? 검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귀납인 거예요. 호주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호주랑 오스트레일리아랑 똑같은 거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호주랑 오스트레일리아. 맞아요. 일본이랑 재팬이랑 전설이라는 뜻은 맥락으로 알아들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버티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론까지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진짜 팩트일까? 아니야. 어느 순간에 이게 맞으려면 우리 지구의 모든 순간에 한시 한때에 까마귀를 한 번에 봐야 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 살다 보면 무슨 까마귀가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 빨간색 흰 까마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왜 빨간색일까? 일반적으로 흰색이 나오거든요? 왜 하필 빨간색일까?
학교에서 빨간색을 얘기 들어. 아, 빨간색을 얘기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귀납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봐봐, 이것도 진리치를 생각하는 방식인데 이 아그리파 입장에서는 이런 두 가지 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야. 1번 볼게. 귀납적 논증의 결론이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로 논증의 근거가 모두 증명되지 않았음을 들 수 있다. 그렇죠? 얘들이 다 증명됐다 안 됐다. 모든 까마귀가 꼬맣다라는 걸 증명 못하는 거야 사실. 근데 여기 이거의 포인트는 그렇다 치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거 귀납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빨간 까마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진실로 하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번. 귀납적 논증의 특수한 사례들의 축적은 지각 불가능한 사례들의 축적으로 그 자체가 대상의 참된 본성임을 알 수 있다. 일단 이 자체가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 이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자체. 3번도 마찬가지죠. 연역적 논증의 전제는 모든 사례를 통해 입증한 전제가 아니고 가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벌써 틀렸고요. 4번에 연역적 논증은 증명되어야 할 것을 이미 전제 속에 포함하여 놓고 그것을 도출하게 되는 순환 논변 형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얘도 아까 전에 말했잖아. 이 가설 안에 가설이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죽는다 안에 사람이 죽는다는 또 다른 존재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도 괜찮고. 5번에 연합적 논증은 전제가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if거든요. if이기 때문에 절대적 이야기가 될 수가 없죠. 5번이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5번을 봤을 때 답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이 글감의 본질이에요. 이 글감의 본질. 이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 판단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우리는 어차피 못하니까. 이게 이 글감의 본질이거든요. 어차피 절대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거랑 똑같은 거 찾으시면 돼요. 사실. 근데 보기 볼게. 신앙주의는 신에 대한 신앙에 무조건 매달리기만 하는 입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주의는 절대적 진리와 관련된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는 회의주의적 입장에 어느 정도 의지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회의주의자들을 까는 애가 등장해요. 까는 애가 등장해. 그러니까 이게 회의주의자를 옹호하면서 동시에 까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회의주의자들은 종교인들을 존나 싫어요. 왜일까? 신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후대 사람들은 보는 거야. 아, 이 신을 믿는 이 신앙주의 역시 어느 정도는 뭐에 영향이 있다? 회의주의에 영향이 있다는 거야. 왜?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의 영역으로 놔두고 모르는 거는 뭐로 퉁치는 거야? 신으로 퉁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랑 똑같은 거야? 회의. 아, 판단을 보류하는 거야. 신이라고 이름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얘도 큰 관점에서 보면 뭐랑 똑같다? 회의주의랑 똑같다 라고 보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회의주의를 통해 우리가 땡땡땡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자각하면 결국 기존의 이성을 폐기하고 신앙으로 귀의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성의 시대에 신앙의 시대가 병존하는 것은 회의주의와 신앙주의가 마치 동전의 양면 같다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설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성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는 위인들 있죠? 이성의 끝판왕 누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아인슈타인, 뉴튼, 막 이런 헤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비문학 나와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 그분들 모두 다 뭐가? 모두 다 뭐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주 놀랍게도 죽을 때 신을 찾아요. 죽는 순간에 가장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다가도 이게 뭐야? 아, 이게 합리.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등장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영역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신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지. 우리 인간이나 본질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뭐다? 1번 대상의 참된 본성을 알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맡긴다? 신한테 맡긴다. 2번 틀린 이유를 얘기해볼게. 신을 통해서만 절대적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 벌써 틀렸어요. 왜? 절대적 진리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안 돼. 이런 뉘앙스가 나오면 안 돼. 3번 정당한 학문적 의심을 지닌 만큼 이성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똑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다는 거고 우리의 똑똑의 문제는 아닌 거죠. 4번 회의주의를 통해서만 절대적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절대적 진리는 못 찾아. 5번
신 존재 외에는 어떠한 것도 신을 증명한다는 것부터 이미 망했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확신, 단정적 어조가 나오는 것들은 이 회의주의랑 되게 어긋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글감 통째가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단어? 이 절대론과 이 절대의 느낌이 드는 것과 이 상대의 느낌이 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거 동양으로 넘어가면 뭐게? 동양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이 기론이 등장해요. 이 기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품과 성격 때문에 쓰레기가 되고 천사가 되는 그런 양상. 다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뽑아주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인문 중에서 내가 첫 수업을 하라고 하면 소재적으로는 얘를 고를 거예요. 소재적으로는. 근데 글감은 그렇게 좋은 글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는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렇게 까는 거 있죠? 까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5번을 까요. 5번을 까는데 약간 이런 거. 1번은 이걸로, 2번은 이걸로, 3번은 이걸로, 4번은 이걸로, 5번은 이걸로 이렇게 깐단 말이에요. 이렇게 깐단 말이에요. 그럼 까기 때문에 수능은 항상 문제가 2는 4를 깐다 이런 느낌으로 등장해요. 깐다에 초점을 둬서.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그것만 조심하시면 내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어차피 뭐가 나올 거야? 이거 나올 거야. 어차피 한 문제는 이거 나올 거고요. 이 절대 상대 나올 거고요. 한 문제는 뭐 나올 거야? 이 5개를 대칭시키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2개만 조금 조심하시고요. 어휘 외우라고 시켰으면 어휘도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분석지가 있을 겁니다. 평가 분석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거기는 어휘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죠. 거기 있는 어휘 정도는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단어 외우는 거 귀찮아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나마 3학년 때 비문학을 잘 볼 수 있는 확률은 어휘예요. 진짜. 어휘라도 비벼놔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잘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안 돼. 어차피 비문학 성적 못 풀어. 난 그렇다고 당연할 수 있어. 지금 능력치와 여러분들이 수능달 볼 수 있는 능력치가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틀리느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닐 거라고. 확률을 올려야 돼. 그러려면 어휘 외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대칭어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느낌에서 듣고 싶어요. 오늘 요거 알았잖아요. 이제 회의주의라는 요 개념도 이제 알았고 연역과 귀납이라는 이미지도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메커니즘이 여기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매년 등장해요. 매년. 그걸 생각하시면서 요 질문도 꼭 복습하시고 문제 잘 풀어보시면서 문제를 정리 한번 해보시죠. 하셨다가 3월 모의고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왜 심장이 아파? 심장이 아파?